자, 이제 한 장만 더 한다고 했었죠? 자,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4장은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든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급하게 넣게 됐습니다. 유기화학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위에 선배들 2년 전 선배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 탄소화합물,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서는 이게 거의 약간 빠지면서 1단원에 조금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유기화합물의 분류라고 얘기를 해서 유기화학, 탄소화합물의 화학입니다. 자,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의 화학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작용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 작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하기도 했는데, 화학적 성분을 나타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얘는 어떠한 성질을 띌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 작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어떤 것이냐? 탄소화물에서 특별하게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탄화수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나눠집니다. 자, 지방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벤젠고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벤젠고리. 일단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비금속 원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금속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탄화수소를 분류할 때는 크게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나눠지는데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벤젠고리를 포함한다고 했었고요. 지방족은 벤젠고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케인, 알켄, 알카인, 사이클로알케인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얘들을 설명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케인, 알켄, 알카인, 사이클로알케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앞에서 한 거 있잖아요. 자, 알케인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잖아. 맞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사이클로알케인, 알켄, 알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탄화수소를 이렇게 지방족과 방향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우면 알지만 포화 탄화수소와 이렇게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누기도 합니다. 넘길게요. 자, 그러면 지방족 탄화수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여기서 순서대로 갈 건데요. 알케인이 되겠습니다. 자, 알케인은 ALKAN이 자, 알케인. 자, 여러분들 영어 읽을 줄 아니까 맞죠? 자, 특정한 얘들을 일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CN에 HEN 플러스 2로. 그래서 N은 1, N은 1이면 CH4고요. N은 2면 C2H6고요. N은 3이면 C3H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CH4, C2H6, C3H8 자, 이런 식으로 얘들을 계속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일반식 만들면 되잖아, 맞죠? 탄소는 1, 2, 3, 4니까 C에 N이 될 거고요. 얘는 4, H는 4, 6, 8, 10이니까 우리 등차수열 같은 거잖아, 맞죠? H에 2N 플러스 2가 되면서 N은 1부터 자, 이렇게 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단일 결합만 존재하게 됩니다. 단일 결합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단일 결합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려보면 압니다. 이 유기화학은요, 여러분들 사실상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자. 그려보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단일 결합만 존재해서 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가서 할게요. 자 일단은 단일 결합만 존재할 때 탄소가 한 개가 있으면 파리 얘들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1개, 2개, 3개, 4개가 돼서 CH4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탄소가 2개면 이렇게 갈 때 여기 탄소가 수소가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붙을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C2H6가 될 거고 똑같은 기준으로 얘는 C3H8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자 뷰테인부터는요. 자, 여기 탄소가 4개 있으면 탄소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탄소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들이 지금 직선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 정사면체입니다. 여기 수소가 다 붙어 있잖아. 맞죠? 수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정사면체의 형태인데 정사면체 형태인데 자 여기 보면 얘들이 단일 결합일 때는요 회전이 가능해요. 이렇게 회전이 단일 결합일 때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얘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전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 얘처럼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건데 밑에 있는 얘는 아무리 회전해도 위에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은 분자식은 이거랑 같지만 C 4개, H 10개로 같지만 구조식이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물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N-뷰테인이고요. 여기는 ISO소, 아시소가 아니고요. 아이소라고 했습니다. 아이소에서 아이소뷰테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가지가 달렸잖아. 가지가 달린 사슬이라 해서 가지 달린 사슬을 아이소뷰테인이라 하고요. 그냥 가지가 달리지 않고 사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N인데 얘를 읽는 건 노말이라고 있습니다. 노말 보통의 평범한 노말 뷰테인, 아이소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일 결합으로만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탄소가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말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만 떼서 한번 볼 건데 뭐냐면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분자들을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 얘기합니다. 우리 이성질체는 다른 성질을 보이는 물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거나 다른 광학적 성질이 다르거나 여러가지 기하적 성질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분자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구조 이성질체. 자,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분자들을 구조 이성질체. 다시 한번.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분자들을 구조 이성질체라 부른다. 자, 그래서 얘들 둘이는 다른 분자입니다. 이렇게만 썼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잖아. 차이가 없는데 그렸을 때 다른 구조식을 보이면서 성질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 달라지라는 거죠. 자, 뭐가 달라지냐면 끓는 점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끓는 점이 달라지면 뭐 녹는 점도 달라지고요. 뭐 어는 점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분자 간 인력과 연관이 됩니다. 자, 분자 간 인력과 연관이 되는데 분자 간 인력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표면적과 연관이 일부 있거든요. 엄청 밀접하게 연관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표면적이 연관돼요. 그러면 자, 똑같은 분자들끼리 봐봐. 분자 간 인력을 끊어야지 끓는 점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했을 때 자, 뷰테인은 노말 뷰테인은 이런 식으로 얘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들끼리 인력을 구성을 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아이소 왜 자꾸 아시소야? 아이소인데? 왜 자꾸 아시소죠? 아시소 우리 책에는 왜 읍죠? 아이소 책에 있죠? 자, 아시소가 아니고 아이소입니다. 화학을 모르는 사람이 썼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소뷰테인은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 결합을 해서 분자 간 인력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끼리 이렇게 인력을 끊어야 되잖아. 맞죠? 얘들끼리 인력을 끊어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분자 간 인력이 달라지게 돼요. 이 끓는 점은 노말이 더 큽니다. 왜? 표면적이 더 크니까. 자, 그렇게 달라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자, 구조 이성질체의 종류는 자, 이렇게 뷰테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얘는 뭐죠? 데케인이죠. 자, 데케인은 75개. 얘는 뭐야 이거 맞죠? 30개 되는 거. 탄소가 30개 되는 거는 엄청 경우의 수가 많죠. 이거 사실 경우의 수거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규칙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탄소수가 30개만큼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탄소화합을 유기화학에서 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기화학에서 우리가 탄화수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9개 붙고 여기 예를 들어 산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자리에 예를 들어 N이 들어올 수도 있고 S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만 바뀌면서도 바뀌게 되면 이성질체 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기화학은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이미 다 합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도 유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에 하나는 이 이성질체 수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펜테인의 구조 이성질체는 어떻게 되니까요? 라는 거죠. 펜테인은 탄소가 5개 있잖아. 맞죠? 탄소 수가 5개. 그럼 얘가 이렇게 해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같은 거지. 하나, 둘, 셋. 이것도 예를 들어 같은 거죠. 이런 거 아닙니다. 맞죠? 더 뭐 있는데. 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있겠죠? 얘들아, 이거랑 이거는 같을까, 다를까? 같죠? 맞죠? 같은 거죠? 뒤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됐고. 그럼 얘 있죠? 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얘랑 얘. 자, 회전했을 때 같은 거 안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자. 얘를 사실상 우리가 노말 펜테인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번호를 붙일 건데 얘를 메틸 뷰테인 이름까지만 알긴 합시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라는 거 여기 있죠. 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케인의 명명법은 사실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 예외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명명법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해서 그냥 조금씩만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규칙을 따라서 분자에서 가장 긴 사슬을 모체 이름으로 잡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8개가 있다고 해서 8개가 있으면 자, 원래 우리가 옥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옥타, 노나, 데카 기억납니까? 탄소 1개부터 우리가 탄소 10개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헥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인다. 아까 전에
얘는 얘는 펜테인인데 얘는 왜 펜테인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나라는 거죠. 얘는 왜 프로페인이 돼버렸죠? 라는 거지. 가장 긴 사슬을 모체로, 이 사슬은 이게 제일 긴 사슬이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1, 2, 3, 4, 5, 6, 7번. 예를 들어 1, 2, 3, 4, 5, 6, 7번. 자, 그러면 알킬기는 뭐냐면 이렇게 CH4라는 것에 여기 한 개 붙어버리면 수소가 한 개 빠지면서 CH3가 돼버리잖아. 맞죠? CH3가 돼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알킬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 탄소가 2개 있는 거는 이런 거는 에틸기리, 탄소가 3개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치환기의 위치는 낮은 값을 가지는 방향으로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펜테인이라는 게 있잖아, 맞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부터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으니까 번호를 낮은 값을 가지는 방향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여기는 왼쪽에서 하냐 오른쪽에서 하냐 다시 번호가 같죠.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낮은 값을 붙이는 방향으로 정했을 때 2번에다가 붙이고 그럼 2라고 쓰고 2번에 메틸기가 하나 붙여져 있고 전체 펜테인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2메틸펜테인이냐 4메틸펜테인이냐 얘기를 했을 때 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게 더 명명법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냐 얘기입니다. 약속의 문제입니다. 자, 같은 기가 2개 이상 있을 때는 두 개 있을 때는 2개 다이, 트라이, 테트라, 자, 네. 자, 한 개가 있으면 모노고요. 2개 있으면 다이, 3개 트라이, 4개 테트라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메틸기가 2개가 있으면 2, 3번에 있으니까 2, 3하고 다이 메틸, 그리고 탄소가 6개 있으니까 헥세인이라 부르겠죠. 자, 만약에 3번에 2개 있으면 3번에 2개 있으면서 33 다이메틸 헥세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1, 2, 3, 4, 5, 6, 7번에서 3번, 4번에 붙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4에틸 3메틸 헵테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치환기의 이름은 NH2는 아미노기, 그리고 NO2는 나이트로기, 자, 클로로Cl은 클로로기, 브로모는 Br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숫자를 붙일 때 숫자를 낮게 붙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1, 2, 3, 4로 하면 숫자가 다 커지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1, 2, 3, 4, 5, 6이라고 해서 자, 얘들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지 않고 여기 왜 다 잘못됐죠?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브로모 2나이트로 헥세인이라 부른다는 거죠. 3브로모 2나이트로 헥세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자, 밑에 탄소 10개까지의 고전 사슬 알케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라고 했었죠. 탄소 수가 이렇게 되면서 얘들의 기본적인 분자식과 끓는 점, 녹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면 탄소 수가 많을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있고요. 자, 분자량이 커지면 사실상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분자 간 인력이 커집니다. 자, 분자 간 인력이 커지니 결과적으로 끓는 점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알킬기를 봤을 때 메틸, 에틸, 피로필, 뷰틸, 아이소피로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자, NH2 대표적으로 우리 아미노산 할 때 아미노가 NH2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플루오르, 클로로, 브로모, 아이오도, 나이트로, 우리 이거를 바이닐 또는 비닐기라고 부르기도 한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대학교 가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얘들 가장 긴 모체는 자,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니까 헥세인이라 부를 수도 있고, 번호를 붙일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로 붙이는 게 번호 숫자가 낮잖아. 맞죠? 얘가 2번이고 얘가 4번이니까. 자, 그래서 2, 2, 4 트라이 메틸이 3개 있잖아. 맞죠? 2번, 2사라고 붙이게 되면 안 되겠죠. 맞죠? 2번에 또는 2번에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 2, 4 트라이 메틸 헥세인. 트라이는 지금 뭐냐면 메틸이 3개 있다는 뜻이고요. 메틸 헥세인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이번에 3에틸 22 다이메틸 펜테인의 구조니까 다이메틸 펜테인. 자, 다이메틸 펜테인. 자, 에틸기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맞죠? 3번에 에틸기가 있고 2번에 2개가 메틸이 2개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펜테인이니까 탄소수가 지금 5개. 자, 그리고 번호가 2번 탄소에 지금 2번 탄소에 2개의 메틸기가 있잖아. 맞죠? 메틸기를 그렸고 3번 탄소에 에틸기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요 밑으로 그리면 안 되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배열하는 거니까. 자, 우리 알케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포화탄화수소라고 했어요. 맞죠? 포화탄화수소에서 자, 얘들은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CH4 우리 여기 탄화수소가 옛날에 문제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연소했을 때 완전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유명한 거였죠. 반응 엔탈피가 저 정도 나왔다. 그래서 연소니까 음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자, 할로젠화 반응을 여러분들 되게 중요했는데, 자, 할로젠화는 할로젠과의 반응입니다. 그 CH4가 자, 점점 이렇게 CL로 가득 둘러싼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CH4가 자, 요렇게 분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가 CL2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자리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반응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H가 빠져나와서 자, HCl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가 한 번 반응하면 자, 이렇게 CH3Cl이 될 거고 자, 2번 반응하면 이 자리에 또 Cl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CH2Cl2 한 번 더 들어가면 CHCl3 한 번 더 들어가면 CCl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할로젠화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가 좀 반응이 달라. 이거 지금 치환이거든. 치환 반응이 뭔데? 사실상 대체하는 거지. 더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빼주면서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포화랑 나중에 불포화 차이 지금은 포화만 일단 할 건데요. 자, 포화는 내가 이미 배 부른 거잖아. 맞죠? 내가 이미 배가 불러. 근데 누가 더 먹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먹습니다가 아니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빼서 밖에 있는 걸 이렇게 넣어야지 가능하겠죠. 자, 이게 치환 반응이야. 치환 반응. 근데 첨가 반응이 있어. 첨가 반응은 뭔데? 얘는 포화탄화수소는 치환 반응을 하고요. 불포화탄화수소는 첨가 반응을 해. 첨가 반응은 뭐냐? 그대로 더 들어온 거라고.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거 H. 여기 예를 들어 Cl2가 들어오면 얘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파이 결합을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 H 자리에 Cl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안에 있는 걸 넣고 빼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온 거잖아. 자, 이런 걸 우리가 첨가 반응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딴 게 아니고요. 유기화학은 사실상 반응이 답니다. 유기 반응. 반응을 어떻게 하냐가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의 메커니즘을 따지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요. 다른 물질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약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꼭 필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다 암기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 암기하면 가능하니까 뭐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암기하면 되는 게 마음은 편한데 또 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자, 그래서 할로제나 반응에서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는 첨가 반응이 아니라 치환 반응을 살짝 맛봤습니다. 자, 첨가 반응과 치환 반응의 조금의 차이점은 알겠죠? 자, 메커니즘. 자, 어떻게 되냐면 CH4는 Cl2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자, Cl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줘. 뭐 예를 들어 뭐 자외선 같은 거, UV 같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얘들이 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홀 전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라디칼이라 했는데, 이 라디칼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반응성 매우 큰 얘들을 형성해서 얘가 여기 있는 반응을 깨버려서 지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라디칼을 형성하게 되면 얘가 또 Cl2랑 반응해서 CH3C 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얘가 재사용해서 다시 또 이 반응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자, 우리가 이성질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 거울쌍입니다. 거울쌍, 광학 이성질체. 자, 서로 거울쌍 관계에 있으면서 포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가 둘 다 거울쌍이거든. 얘는 지금 거울쌍이고 얘도 거울쌍이야. 어떻게 보면 이 거울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포개지잖아. 포개진다기보다 대칭을 보이죠.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서로 포개져요. 얘는 지금 포개지는데 서로 포개지잖아. 맞죠?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지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도 포개지지 않지. 같은 분자가 아니라고. 같은 분자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게 가죠. 자, 이거 돌리면 되지 않냐요? 라고 얘기하는데 돌려도 안 됩니다. 맞죠? 돌려도 안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상에서 대칭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광학 이성질체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거울상 관계 있으면서 포개지지 않는 것을 광학 이성질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유기화학 가면 이거 계속 나와요. 자, 다음은 알케인 중에서도 사이클로알케인인데, 자, 얘는 고리를 형성합니다. 사이클. 탄소가 2개 있는 거는 고리를 형성할 수 없으니 최소 3개부터 형성을 한다. 자, 얘는 3보다 클 때. 자, 그래서 얘는 탄소가 3개면, 자, 팔이 4개여야 되니까, 자, 수소가 2개씩 붙을 수 있으니까, 탄소가 3개면 6개, 탄소가 이렇게 4개면, 자, 4개면, 8개가 되니, 자, 탄소가 N개면 H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해줘?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탄소가 N개면 H는 2N개. 그러니까 탄소가 2가 아니고요. 탄소 N입니다. N.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는 탄소가 3개면 프로파, 4개면 뷰타, 5개면 펜타, 6개면 헥사라 했으니, 자, 프로페인에 앞에 사이클로를 붙여서 명명하는 겁니다.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사이클로헥세인, 이런 식으로 부른다. 사이클로펜테인.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분자는 카이랄성인가 얘기하는 건 광학 이성질체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이랄성, 반대는 아카이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이랄성의 구조는 뭐냐면 이 탄소를 가지고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 그러니까 뭐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 A, 예를 들어 얘는 B, 예를 들어 얘는 C, 얘는 D가 전부 다 다른 거잖아. 맞죠? 전부 다 다를 때 우리가 광학 이성질체 또는 카이랄 성질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카이랄성, 아카이랄성이라고 얘기해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카이랄이냐 아니냐 따지는 건 다른 분자 또는 원자단이 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있냐면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게 구조인데 이게 각도가 여러분들 오각형에서 육각형이라서 자, 실제 여기 요 각도가 각 108도 정도거든요. 사실 여기 입체 구조야, 입체 구조. 얘도 입체 구조거든. 입체 구조인데 얘가 뭐 육각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108도 정도인데 실제 쟤들이 존재하는 것이 자, 이런 식의 의자 형태가 있고요. 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의자 형태는 탄소가 5개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트 형태는 자, 이런 식의 되어 있는 형태. 얘기를 해서 탄소 1개, 2개, 3개, 4개, 5, 6개네. 6개짜리도 5개짜리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지금 6개네. 헥세인이든 펜테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 정도 5개 이상일 때는 자, 구조가 얘가 탄소 1, 2, 3, 4, 5, 6개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얘들을 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들도 이렇게 표현해서 수소를 다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 뭔데? 자, 여기 실제 탄소, 여기 탄소 있고 수소는 어디 있는데? 수소 생략. 근데 우리 알지? 팔이 4개니까 당연히 어디 있다? 여기 2개가 있다라고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만 그려줘도. 그러면 탄소가 6개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한데요. 이건 입체적인 걸 전혀 얘기해주지 못하니 얘들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 탄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기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소는 어떻게?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말 안 해도 다. 근데 얘를 우리가 의자 형태, 얘는 보트 형태, 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자가 좀 더 안정하잖아. 안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안정하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가장 쉽게 봤을 때는 다 전자가 있으니까 p 오비탈이 있잖아. 맞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뭐 x축의 방향, 예를 들어 y축의 방향이 있지만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으면 얘들끼리 겹쳐지는 게 커진다고. 전자 구름이. 근데 여기는 이쪽에 있지만 이쪽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얘가 좀 더 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스트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들끼리 좀 더 겹쳐짐이 많냐 적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들끼리 겹쳐진 게 많으면 불안정해서 뒤틀리게 돼요. 뒤틀리게 됩니다. 뒤틀리게 되는데 자, 사이클로엑세인은 의자 형태에서는 뒤틀림이 적어진다. 불안정함이 적어진다. 겹쳐짐이 적으니까 안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겹쳐지는데? 전자가 겹쳐진다. 전자가 겹쳐지는 현상이 더 적어지는 것을 저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자 형태. 자, 다음은 알켄입니다. 자, 알켄은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을 가지는 탄화수소로 얘기를 해서 이중결합이 탄소 1개에서는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탄소 2개부터 자, 팔이 4개여야 되니까 수소가 2개씩 있겠죠. 그래서 얘가 C 2개, H 4개고요. 얘는 이런 식의 3개 있을 때 자, 요렇게 표현해주면 자, 수소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있으니까 탄소 3개에 수소 6개가 되겠죠. 자, 만약에 자, 이런 식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 1개, 1개, 2개, 여기는 3개 있으니까 탄소 4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H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의 일반식과 유사합니다. C가 N이면 H는 2N기가 되는 거. 자, N은 근데 1이 아니고 2, 3부터니까 뭔가 수열에 있는 느낌과 유사하죠. 자, 우리가 이중결합의 두 탄소는 sp2 혼성화되어 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어떻게 하냐 했냐면 탄소 입장에서 1개, 2개 이중결합을 1개처럼 보였으니까 3개 있으면 sp2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sp2 혼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C2H4 자, 얘를 관용명으로는 에틸렌이라고 부르고요. 관용명 할 때는 에텐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프로펜도 역시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평면, 입체 구조가 아니고 평면 구조가 되면서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알케인의 명명법은 캔이니까 아까 전에 알케인은요 명명법이 뭐뭐 N이었습니다. 근데 알케는 뭐뭐 N이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위치를 명시를 해야 하고요. 주 골격 이름은 가장 긴 사슬의 탄소 원자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뷰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뷰텐도 탄소가 4개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이중결합이 이쪽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붙일 때, 얘를, 붙일 때, 예를 들어 1, 2, 뭐 3, 4, 예를 들어 1, 2, 3, 4라고 붙일 때, 자, 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거 1뷰텐,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거 2뷰텐이라고 약속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자, 4메틸시스2 헥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긴 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자, 번호 작은 거에다가 붙인다 했었죠.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에 자, 메틸 4메틸. 자, 여기에 4에 메틸이 있고요. 자, 2에 헥센. 자, 2번과 3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나타내는 건데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시스와 트랜스인데 이중결합부터 생길 수 있는 게 자, 시스 트랜스예요. 자, 이렇게 H 예를 들어 H 말고 자, 예를 들어 CL 있고 H, CL 있고 H 있는 것과 자, 이렇게 CL이 여기 있고요. H 여기는 H에 여기는 CL. 그러니까 CL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에 있냐, 다른 방향에 있냐 얘기했을 때 자, 같은 방향에 있는 걸 시스라고 하고요. 다른 방향에 있는 걸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돼요.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지만 이중 결합은 회전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 이게 지금 수소가 지금 방향이 트랜스고요. 수소 방향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시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알케인의 성질과 반응. 알케인을 어떻게 만드냐? 알케인의 열분해. 알케인을 열분해하면 만들어진다. 자, 여기 이중결합 붙어 있는 것부터는 전부 다 우리 아까 전에 알케인은 단일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단일 결합할 때 우리가 포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알켄일 때는요. 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부터는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불포화 탄화수소는 뭘 한다 했냐면 첨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아직 배고픈데 그냥 더 먹으면 된다는 거죠. 더 반응해, 더 들어와 이라는 거죠. 그래서 C2H4에 HX라는 것을 반응시켰을 때는 자, 이 브로모 프로페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얘는 1브로모 되겠죠. 1브로모.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여기 갑자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마르코프니코프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얘가 봐봐. HBr인데 H와 Br이 나눠져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 이 이중결합이 하나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만들어질 때 H가 HBr에서 Br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왼쪽으로 갔을 때 BR은 여기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에 있을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많이 존재한다. 또는 주생성물이 개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주생성물입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마르코프니코프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얘 BR이라는 것이 극성 분자가 왔을 때 얘들은
좀 더 수소가 많은 거. 여기 수소가 지금 총 4개, 여기 수소가 2개잖아. 수소수가 좀 더 많은 곳에 붙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게 마르코프니코프의 규칙입니다. 알케인의 기하 이성질체, 같은 방향에 있는 걸 시스형, 다른 방향에 있는 거 트랜스형인데 얘들의 쌍극자 모멘트 벡터를 한다 했을 때 얘는 모멘트 합이 0이고요. 얘는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었을 때 얘는 극성, 얘는 무극성이잖아. 맞죠? 자, 얘들은 어떻게 보면 상쇄되기 때문에 얘는 상쇄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극성이니까 극성이 더 끓는 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왜? 분자간 인력이 더 커진다. 왜 분자간 인력이 커진다? 극성이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기존의 이러한 인력에 플러스 뭐 전자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적인 힘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